네, 여행 떠나보죠.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은 서울 서촌을 소개할까 합니다. 드디어 서울로 왔어요. 네. 이 서촌 하면 요즘에는 많이 좀 불렸는데 옛날에는 전혀 불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왜냐면 네. 북촌과 구별해서 부른 게 서촌인데 정확한 위치상으로는요, 인왕산은 동쪽, 그리고 네. 경복궁 서쪽 이렇게 마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 청운효자동 그리고 사직동 일대를 뜻하는 게 서촌이에요. 네. 네. 정말 드디어 서울로 왔네요. 경복궁, 뭐 효자동만 생각해도 약간 조금 옛 것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잖아요. 네, 흔히 이제 북촌 한옥마을로 요즘 많이 네. 가시잖아요. 근데 북촌과 달리 서촌은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북촌에 가면 정말 여기가 조선시대인가 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한옥들이 있잖아요. 무려 800여 채가 북촌의 한옥마을에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서촌은 600여 채가 지금 보이는 게 서촌 일대입니다. 근데 네. 조금 달라요. 북촌은 정말 한옥이 즐비하다면 그렇죠. 서촌은 작은 한옥들이 저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빌라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1980년대 좀 법이 풀리면서 빌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네. 저거는 1927년에 경성시가 돕니다. 가운데가 경복궁이고요. 네. 이제 우측으로 가면 북촌이고 왼쪽이 지금 서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북촌과 서촌을 좀 비교해 드리자면 네. 이 북촌은 예전에 정말 사대부 정말 집권층이 살던 네. 마을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여 채가 아직도 남아있고 네. 가회동, 안국동, 개동, 또 삼청동을 다 아우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아주 멋진 갤러리와 또 카페들이 들어서서 정말 관광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서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네. 생성된 것도 다른데 사대부가 살던 북촌과 달리 이 서촌은 이제 중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의관이나 역관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좀 유명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겸재정선 선생님, 네. 추사 김정희, 또 근대에는 화가 이중범, 뭐 이상범, 또 시인 윤동주 이상 다 와. 여기 서촌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한옥 양식도 굉장히 달라요. 이 북촌은 정말 조선시대 한옥 기와 올린 네, 거. 그렇죠. 예. 완전 으리으리한 네. 한옥이라면요. 이 서촌 같은 경우는 1910년대 이후에 이제 일제가 들어서고 나서 개량 한옥을 짓기 시작한 곳입니다. 네. 또 그 뒤에도 근대 현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필지를 나누는 식의 예전에 왜 이렇게 필지를 나누는 그렇죠. 식으로 네네. 많이 네. 땅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한옥을 또 쪼개서 사는 그런 걸 계속 겪어서요. 어찌 보면 이 서촌은 이 북촌처럼 조선시대로 간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우리 옛날 골목길 그 문화를 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전체 샷에서 사실 연립이 더부살이라고 그러는데 좀 약간 눈에는 조금 거슬리네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좀 거슬려갖고 계속 저는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남아있네요. 네, 예.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집 보면 뭐 주택이랑 한옥이랑 빌라가 같이 네. 더부살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요. 좁은 골목을 돌아 나가면 또 집이 똑같은 집이 있고 이런 식의. 근데 오히려 주민들은 서촌 하면 여기는 서촌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름이 다 있어요. 누화동, 옥인동, 통인동, 뭐 세부동 이렇게. 네. 그 이유가요. 제가 지금 청운효자동만 하더라도 이게 행정동인데 네. 법정동상으로는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이런 걸 9개를 합쳐서 모두 청운효자동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골목만 돌아 나가도 마을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는 사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옆집은 또 다른 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실타래 얽히듯이 다 얽혀 있는 마을이 서촌이기도 합니다. 이윤정 기자께서는 회사가 그쪽 네, 광화문 쪽 저는 아니세요? 또 네. 집이 그 홍제동인데요. 네. 인왕산 서쪽으로 오면 이제 홍은 홍제동이고, 그렇죠. 예, 인왕산 동쪽이 네. 이제 다 서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정말 좀 꼭 늘 가도 뭐 별로 낯설지 않으면서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경복궁을 주변으로 해갖고 사실 그 일대가 어마어마하게 경복궁 자체가 컸던 걸로 다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일본 사람들 때문에 다 저렇게 나눠져서 조각조각 남아 있어서 그나마 저거 남아 있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할 지경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은 동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북촌 한옥마을을 좀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45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네. 누상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거 잘 부르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몇몇 그 시민단체나 이런데 그다음에 예술하시는 분들은 좀 거기 많이 지금도 좀 살고 계시는 네,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이 어떻게 찾아가나 해서 종로구청에 갔더니요. 네. 이 골목 투어 코스를 따로 만들어놔서 그 지도를 보면서 걸었는데요. 네. 이 북촌만 해도 조금 친절하잖아요. 예, 이정표도 있고. 근데 서촌은 정말 이렇게 안 친절한 길을 처음 봤습니다. 이 지도를 봐도요. 전혀 절대 좀 찾을 수가 없어요. 크게 네. 뭐 써있긴 하다고 하지만 네. 아무리 저게 저렇게 지금 지도인가요? 예, 지금 골목길 네. 투어 코스인데 저 지도를 봐서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정말 불친절한 길이다 싶은데 이정표를 계속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어떻게 찾아가시나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경복궁역에서 올라가신 바로 효자동 길이에요. 네네. 거기 근데 골목 안에 다 틈틈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이 예전에 되게 유명한 통이동 백송이 있던 자리는요. 1990년대 이제 이 번개를 맞으면서 이 나무가 없어져서 또 찾기가 힘들고 백송터라고 해도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요. 네. 이 근처에 보안여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들이 아직도 많이 집결하고 네. 있던 곳이 보안여관인데 보안여관이 80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방 이후에 시인이나 뭐 예술가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저거는 채부동 쪽에 가면 네. 이게 보안여관. 이게 지금 네. 보안여관입니다. 아까 보였던 건 이제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지금 저건 윤동주 시인 서시인. 언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예전에 여기서 하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시인 언덕을 따로 만들어놨고요. 지금 저기가 이상범 가옥입니다. 그래서 저분도 이제 화가셔서 안에 네. 갤러리를 꾸며놓으셨는데 요즘에 공사하느라고 좀 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계속 재개발 얘기가 들리면서 집이 또 팔리고 나가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집 주인이 바뀌고 네. 예, 그러면서 저렇게 오래된 1930년대, 20년대 지었던 또 근현대식의 그 건축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못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문제를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당히 불편하시다 그래서 북촌의 경우도 자꾸 이제 바꾸고 고치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라도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 사시는 분한테 그 자긍심을 갖고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하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현실적으로 면이 힘들죠. 있지 네. 않을까요? 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예. 한옥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예쁘지만 그렇죠. 지금 살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근데 요 마을의 가장 좋은 점은요, 집이 다 낮아요.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인왕산이 보이고 네. 하늘이 뻥 뚫려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정취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효자동 쪽에 이제 집이 많이 몰려 있고 효자동에서 피룬대 쪽으로 이제 효자동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배화여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배화여고도 그 초기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고요. 네. 거기 생활관이 굉장히 오래전에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지금 보이는 건물은요, 매동 초등학교입니다. 네. 저게 뭐냐면 최초 공립 보통학교예요. 보통학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배화여고 생활관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네. 이제 선교사들이 지은 양식이 너무 신기한 게 건물 빨간 벽돌 위로 기와가 보셨어요? 아까 네, 그러니까 네. 한국적인 양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기네들의 또 외국 양식,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양식도 보존하면서 네. 그러니까 근현대의 그런 건축 양식이 약간 믹스된 퓨전이네요. 그 양식을 네. 좀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 근처에 또 종로 도서관이 있는데 이 최초 공립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화문 일대, 이 서촌 일대 우리나라 최초로 불리는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이제 네. 근현대의 교육을 역사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네. 많은 건물들이 있으니까요. 쉬엄쉬엄 돌아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성신 선생님께서는 자주 뭐 그 가보셨어요? 효자동이라든지 네. 통인동 그 근처는 이제 자주 지나다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참 옛 동네가 주는 그 느낌은 편안함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렇죠. 태어나서 유치원 정도 다닐 때까지 이제 동성운동, 정릉 뭐 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서촌의 풍경을 보면 마치 제가 한 유치원생 정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정겹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네라는 단어가 요새는 사실은 아파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맞아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노래도 있었는데 그 동네, 내가 살던 동네 이런 거는 사실 저렇게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골목 안에서 공차기를 하거나 뭐 이게 가능했던 곳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또 인왕산 등산로로 가시면요, 정말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예전에 왕이 활을 쏘았다는 황학정이 아. 이 인왕산 등산로에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정말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네. 활시를 당기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동호회를 들면 이제 거기서 활을 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일제가 경희궁 활면서 황학정을 그 인왕산 쪽으로 옮겨놔서 네. 지금까지 이제 있는 거라고 네. 합니다. 네. 아, 이거 뭐, 참, 서울은 그냥 지나쳐 가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는 그 동네에서 일하고 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걷고 지도를 보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보물 같은 잘 모르고 그냥 네. 지나칠 수 있는 장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여행 가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여기 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친절합니다. 찾기가 이제 힘든데요. 네. 북촌으로 가지 마시고요.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서쪽으로 나오시면 효자로를 따라서 네. 올라가시다 보면요. 통이동 백성터는 사실은 표지판이 있는데 찾아가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토박이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면서 가시면 이제 네. 되고요. 그 안에 뭐 이정표가 없지만 지도 잘 찾아보면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보시면서 가시고요. 종로구청 사이트 가면 골목길 투어 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로도서관 갔었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 나이가 되게 많이 들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근데 광화문, 경복궁 이쪽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아니어도 아련한 뭔가가 느껴지는, 그래서 광화문 연가가 인기였나요? 덕수궁 돌담길도 그러니까요. 유명하고요. 예, 그 시청 이런 데가 되게 번화한 데인데 의외로 거기에 옛곳에 대한 추억은 좀 많이 있는 곳이 그리고 아닌가. 지금 저희 회사 앞에 덕수궁 돌담길이 그 가을이면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아예 카페트가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일부러 안 치우거든요. 네. 거기 한번 걸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들을 만들던 그 시점에도 우리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도 이곳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덕수궁 돌담길이 그렇죠. 변하겠습니까? 네. 가령 이제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곳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나 뭐 특별한 추억들을 가지게 된 그런 명소들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 변했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도 좀 같이 갖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맞나요? 뭐 덕수궁 돌담길을 연인이 함께 처음 만나서 걸으면 헤어진다. 네, 맞죠? 그런 말이 맞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데려오지 마십시오. 네, 결혼하고 데려오세요. 네.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아예 근무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큰일 지금 나네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절대 걷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네. 뭐 경하시는 계신 분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해 다녀야죠. 그 길로. 네.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는 거 보면 네. 정말 좀 아련한 그렇죠. 추억이 있는 장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와 여행지 소개 김성식 평론가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